실손보험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방송을 했죠. 근데 하나 안 짚고 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안 짚고 간 것을 이거는 꼭 또 짚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놨던 실손보험 이제 가입문 좁아진다는 게 이제 가입하기가 엄청 힘들죠. 대신에 유병자 실손보험 판매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실손보험 가입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병자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거죠. 실손보험 개편안을 보면은 보험료, 차등, 자기부담금 비율이 확대가 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자기 본인 부담 비율이 바뀐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되잖아요. 5년마다 갱신, 3년마다 갱신, 1년마다 갱신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틀리죠. 근데 이게 이제 차등, 자기부담금 비율 확대가 골자인데 보험료가 차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험사 손해율 높은 현 실손보험 판매의 속도 조절 덜 팔겠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런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실손보험이 지금까지 갱신이 되고 있고 어떻게 갱신이 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이 어떻게 갱신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보험사들은 손해율 확대로 지난 3년 사이 5개 회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이 계속 팔면은 회사가 망한다. 우리는 이걸 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팔질 않은 거예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아요. 근데 판매하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편에 나섰는데 우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앞에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차등 적용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간단하게 적어놨죠. 보험금 청구가 많은 고객의 보험료는 인상하고 그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셨어요. 내가 실손보험을 많이 사용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내가 실손보험을 많이 사용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갱신에.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실손보험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를 많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료 이용이 없는 고객은 보험료를 낮춰서 의료 쇼핑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예요. 엄청 이게 더 현명할 거예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많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좋았고 이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13년 4월 이전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은 더 유리해진 거예요. 유지하시기가. 내가 병원을 많이 안 가셨던 분들은. 많이 가신 분은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비율을 들어드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일 겪었어요.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는데 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마다 각 자동차 보험회사를 비교해서 가입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차가 여기에 만약에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같지는 않지만 치프차 같지만 어쨌든 소나타라고 쳐요. 소나타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사고가 안 났어. 안 났는데 작년에 1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사고가 안 나면 나는 90 정도가 될 줄 알았어. 90만 원 정도가 될지 알았는데 갑자기 110만 원을 내래요. 내 사고가 안 났는데 왜 10만 원이 올랐을까? 여기에 바로 실손보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100만 원을 냈는데 여기는 90만 원. 그러면 나는 110만 원이 왜 올랐을까? 바로 이 보험회사에 소나타 사고 비율이 많아서 내가 사고가 안 났지만 전체적인 소나타 보험 A 보험사의 소나타 요율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났는데 보험료가 오를 때는 이 회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과 이 소나타라는 자동차 차종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는 안 났지만 다른 사람이 많이 나면 요게 오르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안 났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견적을 내는 거예요. 소나타 사고가 덜 난 회사 그리고 자동차 손해율이 적었던 회사 그 회사를 가입해서 1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는 거죠.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손보험도 이 회사에 전체적인 청구가 많으면 갱신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연령도 보는 거예요. 이 연령대에 그리고 13년 4월 가입 이전 가입자들 또 13년 4월 이후에 가입자들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2009년 8월 이전에 그 실손보험 가입자들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내 것도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봤던 것을 이렇게 덩어리를 봤던 것을 이제는 덩어리로 안 보고 개개인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보험은 덩어리만 보냐? 자동차 보험은 여기 보시면 개개인도 보죠. 어떻게 개개인을 봅니까? 내가 등급이 있는 거죠. 개별 요율도 적용이 돼요. 사고가 나면 다음 가입 때 보험료가 올라가죠. 11Z인가 Z11인가 Z11인가 요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가서 개별 요율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보험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개별 요율도 적용이 되고 회사 전체의 차종과 그 회사 전체 손해율도 적용이 되고 상당히 복잡하죠. 자동차 보험의 갱신을 따지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우리는 전체적인 그 집단으로 봤다면은 실손보험이 이제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온 것이죠. 이 여러 개의 분포된 집단에서 이제는 일일이 개인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이 개인 요율이 아마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차등 지급을 하는데 차등 지급을 어떻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차등 적용이 되면서 내가 좋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손해율이 올라간 걸 내가 그대로 안고 갔다면 이제는 개인별로 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병원을 잘 안 간다면 실손보험을 유지하기가 조금 더 좋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지하기가 더 약간은 편해지고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아니면 내가 실손보험 이거 청구하면 좀 오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거의 아프면 실손 청구해야지 이거 너무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써도 어차피 오르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를 청구를 하면 다음에 보험료가 많이 갱신될 때 오를까 이 고민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병원을 간 사람은 많이 내고 병원을 많이 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간 사람은 적게 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죠. 보험회사가 이게 즉 그 사람들이 유지시키기에는 더 합리적일 거예요. 더 평등하고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죠. 유지를 시키는 건 이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비급여 진료 종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객의 의료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비급여에서 진료 종목이 엄청 획기적인 게 많이 없었으면 현대로 갈수록 획기적인 치료 기술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볼까요? 도수 치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수 치료가 생겼죠. 그게 비급여로 들어왔어요. 도수 치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없던 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만큼 치료 효과도 좋고 우리가 또 치료 받기도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비급여라는 거예요. 이 비급여 진료 종목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급여로 간다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없죠. 그럼 100%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실손보험이 좋은 실손보험이 있다면 그 비용을 해지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급여 도수 치료를 했는데 1회당 10만원이에요. 근데 내가 실손보험이 없었어요. 그럼 내 돈 1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비율이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비용이 30%를 내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3만원 이 중에서. 그죠? 거기에 병원 공제 만원 되니까 한 내가 내는 돈이 4만원 되겠죠. 근데 100%짜리 실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어때요? 10만원 있으면 공제 빼고 9만 5천원 실손 지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의료기술이 발달될지 모르지만 좋은 의료기술이 나올수록 이 비급여 진료 종목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도수 치료보다 더 획기적이고 더 좋은 치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수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인간의 신체에서 아주 좋은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될 거고 그 발달되는 것들은 다 비급여예요. 그러면은 의료비용의 그 좋은 치료 효과,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용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담감을 해지시킬 수 있는 건 좋은 실손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진료 종목, 보장담보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이게 가입 연도에 따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년 4월 이전에 가입했느냐,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했느냐, 13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손보험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진료 종목, 보상담보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실손보험은 고객 입장에서 당장 보험료가 비싸도 자기 부담금이 낮은 상품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이 실손보험이 비싸다고 이 지금 저렴한 실손보험이 보여서 내가 당장은 병원을 안 가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서 이쪽으로 갈아탔어요. 아, 나 이걸로 바꿔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병원이 많이 갈 때가 되니 이 실손보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 비싼 실손보험, 옛날에 더 좋았던 실손보험으로 가야겠다라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좋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나는 이 실손보험은 두 번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면 이거 가는 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좋은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이 낮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가면은 두 번 다시 나는 여기로 갈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개인 차등별로 이 실손보험을 갱신을 조정을 한다면은 이 좋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내가 병원을 잘 안 갔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오르는 갱신율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유지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집단별로 회사의 전체 손해율로 이렇게 실손보험이 계산이 되었다면, 연령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개인별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 활용하신 분은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실손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갱신되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좋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병원을 안 가서 지금까지 그 부담을 내가 안고 있었던 분은 더 유지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갱신폭이 이제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아프거나 이 좋은 실손보험을 꼭 활용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환실손, 착한실손이 당장은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차등 지급으로 바뀌니까 잘 유지하시고, 쉽게 착한 실손이라는 그걸로 변환을, 그 실손으로 변환을 할 때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깊이 있게 한 번 더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